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장 분위기 좋은데요. 프로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모처럼 양시장이 오르는 가운데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메타버스입니다. 애플, 그리고 삼성,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 기대감은 출발의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고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됐을까 답을 찾아봐야겠죠. 손여로 팀장님께서 주목을 해주셨어요. 오늘 사실 볼 때가 많지 않았어요. 그중 왜 메타버스였어요? 네, 우선 오늘 좀 성장주나 가치주나 좀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뱅크런 이슈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되었는데 성장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2차 전지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후속 섹터 어딜까 이렇게 찾는 모습들이 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메타버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메타버스보다 먼저 좀 앞서 움직인 게 좀 OLED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OLED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MS의 AI 메타버스 손을 뻗는다, 투자한다 뉴스 이 뉴스가 오늘 아침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OLED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OLED 관련 종목들과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가 어딜까라고 판단했을 때 AI랑 좀 메타버스를 둘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조금 고점에 있는 조금 좀 과열된 위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좀 사실 바닥과 좀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맥점을 잡는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덤벼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게 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덤빌 수 있는 섹터. 지금 말씀해 주신 OLED 이쪽에서의 힌트를 좀 가져가 본다면 지금 성장하는 종목들 안에 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OLED는 그 기반의 IT 기기의 고도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제품 XR 기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리얼리티 프로 애플에서 나온다고 하고 삼성 쪽에서도 갤럭시 글라스 상표권 이야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격돌이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들의 좀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뉴스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애플 쪽에서 뉴스가 새로 나오면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환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서 XR 기기를 연내 신제품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작년 연말이었는데 개발자 대회에서 선을 보인 다음에 3분기부터 적극적으로 좀 출시를 진행하겠다 이런 발행에 이제 좀 OLED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 OLED 관련 종목들의 진정한 온기를 보여준 것은 좀 LG 디스플레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애플의 뉴스, 그다음에 어떤 학습 이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뉴스가 다시 부각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LG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어디일까라고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떤 경쟁을 붙었던 기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전에 애플에서 XR 기기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삼성과 퀄컴과 구글이 손을 잡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에 대한 좀 반격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XR 기기를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추겠다. XR 기기 시장이 몇십 조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까? 이런 부분들 아직 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종목들의 기술적인 위치를 본다고 하면은 한 1차적으로 한 10에서 15% 기대 수준을 잡고 매매를 진행하다가 15% 돌파 시에는 어떤 시장의 규모를 조금 더 체크한 다음에 2차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잘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종목으로 좀 여쭤볼게요. 김성훈 이사님, 선익 시스템이 또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는 특히 하드웨어 기기 쪽으로는 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갑니다. 조금 전 손 팀장님도 OLED와의 연결고리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LG 디플과 관련된 이 OLED 쪽의 반짝 상승에 힘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또 메타버스 쪽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재료를 해석해 본다면 어느 쪽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메타버스 쪽보다는 OLED 쪽으로 힘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선 시스템 자체가 뭐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 엮이면서 약간의 시세는 내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상한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IT 섹터 쪽에서 장비주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결국은 이제 증착 장비 쪽에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그동안 주목은 하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LG 디스플레이에 OLED 투자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불을 지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동안 이제 OLED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그쵸. 번째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OLED TV 안 하겠다라고 그동안 그쵸. 강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OLED TV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네. 여기서 아이패드, 애플도 이제 애플. 아이패드에 이제 OLED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거의 뭐 발표는 안 했습니다. 거의 확정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L전자 이제 뭐 무드가 많이 쓰시는 이제 그래미아 노트북이 있는데 이제 이 노트북에도 이제 OLED를 적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벼워진 상황이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만의 에이수스 같은 대부분의 유명한 노트북 제조사들도 노트북에 OLED 패널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OLED 시장의 어떤 대형 패널의 어떤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한 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 올해 6월이죠. 애플이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리얼리티 프로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해의 어떤 뭐 모멘텀이 되어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바닥을 짚고 돌아 나가는 가운데 어떤 메타버스의 어떤 테마까지 엮여진다라면은 선익 시스템은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이미 OLED 쪽의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강하게 올라섰고 여기에 메타버스 시장 본격 개화하더라도 대장주로서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빅테크 이야기 해볼게요. 손 팀장님, 오픈 AI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와 AI의 기술 결합에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 쪽에서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러면 이번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봤을 때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미국 쪽의 호재를 기다리면 될까요? 우선 좀 오픈 AI랑 MS가 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한 상징성은 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픈 AI나 MS보다 먼저 호재를 이끌면서 챗GPT 뉴스가 좀 주기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대세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좀 나왔던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픈 AI랑 MS 쪽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사실 오전에는 그래도 광보업권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앵커님하고 시세를 보면서 들어왔었는데 한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서 좀 음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어떤 윗꼬리가 조금 보이긴 했지만 수급 동향이랑 거래량이 아직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어떤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순매도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도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좋게 말씀드리겠지만 AI의 변동성, 폭발력,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뭐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꾸준하게 2차 전지가 밀리고 있더라도 2차 전지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뭐 강하게 말아 올렸던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AI에 대해서 뭐 2차 전지나 AI에 대해서 무시성 발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메타버스가 좀 강하게 좀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AI 관련 종목들은 지금 기간 조정 거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를 혹은 AI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만큼의 시세를 또 보여줄까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XR 기기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고 정말 스마트폰 그 다음 기기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메타버스 쪽으로 모아가도 괜찮은 건지. 사실 OLED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AI 쪽으로는 시세가 워낙 먼저 갔잖아요. 메타버스는 조금 아직이긴 한데 키 맞추기 나올까요? 네, 우선 AI가 보여준 변동성을 메타버스가 그대로 보여줄까? 이 부분은 조금 예단하기가 어렵겠지만 네, 이거 너무 욕심냈죠.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조사업체 IDC가 세계 VR, AR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는
138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은 18조인데 2026년에는 509억 달러, 이제 한화를 66조 원으로 보여주면서 한 400% 성장하고 있고 매년 50%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정확히 4배가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정확히 이런 시장 규모가 맞아 들어가더라도 실적이 4배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제조업에서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어떤 성장 섹터나 소프트웨어는 실적이 막 1000%, 2000%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조업은 사실 매년 한 30%, 40% 성장이 더 엄청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기대감, 3년 뒤까지 어떤 VR, AR 시장이 400% 성장할 거래. 그다음에 매년 50% 성장할 거래. 그럼 기대 수익률은 50%를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응은 실제로 나오는 분기 실적과 그에 따른 수급 동향에 맞게 좀 트레이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 이제 OLED랑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OLED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인해서 바닥이 아닙니다. 이미 뜨고 있고요. 이제 맞죠. 한 3개월 대비해서는 거의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하고 날아가고 있지만 사실 뭐 6개월, 1년에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박스가 중단비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갭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거의 2주나 한 달 가까이 기간 조절을 거치다가 이제 AI에 밀려서 AI 후광이 밀려서 한 3주 정도 기간 조절을 거치다가 맥점을 잡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일단 OLED 기판 관련 종목들은 뭐 목표 수익률 한 10에서 15% 잡으면서 드라이브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일단 1차 목표는 한 15에서 20% 잡고 또 좀 시세나 수급에 맞춰서 드라이브 걸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키 맞추기에 있어서 좀 더 기대 수익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 가져오시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탑픽 누군가요? 네, 걸리고 말았네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은 MP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네. 기업이고요.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진짜 많이 안 갔네요.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당한 시세를 보여준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거의 지금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기간 조절 마친 다음에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21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계열을 좀 소개를 드리면 메타버스 XR 콘텐츠 제작 솔루션 기업입니다. 네. 아직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적자 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거의 많이 줄어들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자회사 펜타브리드를 통해서 AI 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와 AI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를 좀 입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수급의 변동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네. 매도보다 매수가 조금 우세한 모습이고 네. 오늘 개장했을 때는 외인 순매수였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는 외인 순매도로 전환이 됐다가 지금 2시 16분 기준으로 외인 순매수로 다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6,600원 말씀드렸는데요. 네. 6,700원 이하로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200원, 1차 목표가는 7,5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강하게 올라갔을 때 21,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조정 길게 거쳤습니다. 4,300원에서 고개 들고 있습니다. 6,700원 이하에서 잡아보고 7,500원까지 보자.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쪽에서 탑픽 NP 골라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그 다음 섹터 어딜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이 머문 곳이 게임주입니다. 갈 듯 말 듯 참 답답하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열렸다. 이번엔 정말로 볕이 들 수 있을지 저 역시 기대가 되는 쪽인데 오늘 성장주가 2차 전지가 초반에 좀 쉬었잖아요. 그런데도 꽤 잘 가면서 코스닥이 다시금 오후에 연고점을 갱신합니다. 그 성장주 안에 또 게임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성장주가 좀 약하던데 투심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네. 게임주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입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 음악 시장의 규모가 약 3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화 시장의 규모가 한 약 5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게임 시장의 규모가 무려 23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이제 워낙에 이제 한번 집중하게 되면은 그쪽 분야에서 워낙에 잘 만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바일과 이 MMORPG 그리고 가챠 게임이라고 하죠. 확률형 게임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선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가에는 거품이 좀 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도 하반기에 코인 NFT 관련으로 엮이면서 뭐 위메이드, 뭐 컴투스 홀딩스, 다날 이런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왔었던 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거품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면서 빠르게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거의 끝 마무리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차별화된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를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에서 콘솔로 이거를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는 국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리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조합해서 보신다라면은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좀 멀리 해야 되는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거품을 다 소화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자. 그러면 그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중심에 있는 위메이드를 볼게요. 그룹주 다 잘 갑니다. 합병 얘기도 있었고 또 원화 거래소에 다시 코인원 재상장한다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싱가포르에 상장한다. 네. 위믹스 이 모멘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작 미르엠도 좋았다고 해요. 네. 더 갈 수 있겠어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가 최근에 이제 코인원이라는 국내 거래소에 재상장이 되면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미르4와 미르M이라는 신작 게임의 어떤 흥행 속도나 성과가 상당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동안 정말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관련된 부분들 워낙에 많은 노이즈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그런 모든 악재들을 주가인 이미 다 선 반영을 이제 시켜놓은 상황이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바닥을 잡고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믹스가 이제는 하나 둘씩 국내외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거래소에 뭐 위믹스가 더 상장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하나 둘씩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국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에 위믹스가 얼마나 많이 상장이 되어 가는지가 네.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이제 위메이드와 함께 위믹스의 어떤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르M 같은 경우, 미르4 같은 경우도 이제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가 하나둘씩 이제 우리나라 게임을 이제 판호를 열어주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중국 퍼블리셔를 선정을 하고 나서 중국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이낸스 쪽으로도 이제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바이낸스 쪽에 상장이 된다라면은 주가는 여기서 뭐 더블 이상 가는 것도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포인트를 잡고서 여러분들이 위메이드를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이것과는 별개로 신작에 대한 게임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올 수가 대기가 되고 있고, 네. 애니팡 같은 프로그램 게이밍도 이제 NFT, P2와 엮여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어떤 MMORPG 게임과는 다르게 네. 위믹스 생태계를 조성해서 P2E 게임의 어떤 그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게임 사와는 다르게 좀 독자 노선을 잘 걷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신다라면은 네. 뭐 NC소프트 같은 유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위메이드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르M의 흥행은 하방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위믹스의 해외 거래소 상장은 상방을 더 뚫게 할 재료가 될 거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 뉴스 있었던 쪽 볼게요.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넥슨 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방금 김 이사님께서는 해외 쪽 모멘텀 중요하다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쪽에 열렸다는 건 그만큼 또 그 다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잖아요. 이쪽으로는 꾸준히 좀 관심권에 두는 게 맞아요? 네, 저는 관심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좀 수익 내기에는 좀 좋은 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이후에 지금 1년 6개월 만에 판호 발급을 재개를 했고요. 2022년 12월에 이제 판호 관련 뉴스가 새로 나온 다음에 지금 넉 달 동안 12종이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을 보면 이제 넥슨 게임즈, 뭐 데브시스터즈, 넷마블, 펄어비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넥슨 게임즈가 이렇게 이슈로 언급될 줄 몰랐으면 전 넥슨 게임즈를 좀 탑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넥슨 게임즈가 이제 이슈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탑픽을 따로 갖고 왔는데 저는 최선호주는 좀 넥슨 게임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판호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넷마블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 변동성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이나 수급 등을 봤을 때 좀 넥슨 게임즈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는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제일 강한 좀 쿠키런 킹덤 관련 모멘텀 얻었을 때는 가장 큰 변동성을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좀 데브 시스터즈 판단됩니다. 일단은 투자는 모든 종목을 다 해도 됩니다. 근데 트레이딩 스킬이 없고 좀 이슈를 찾아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넷마블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나는 하루에 2번 이상 뉴스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데브 시스터즈, 그다음 저는 무난하게 변동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추고 어떤 판호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좀 원하시는 분야간다면 넥슨 게임즈가 좀 유망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장주 이야기 해볼게요. 되게 소외받죠. NC소프트나 크래프톤 이쪽으로는 4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워서예요? 아니면 앞으로 기대할 게 없어서예요?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새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지 이쪽으로는 크게 좀 반응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일단 좀 복합적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리니지 M, 리니지 2M, 뭐 이번에 새로 나온 TL 같은 경우도 TL인데 이거 게이머들은 이거를 더 리니지라고 비꼬더라고요. 새로운 리버티인데. 네, 새로운 게임이지만 결국 리니지류다라고 비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개발자분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게임을 만들기 싫지만 경영자 쪽으로 한번 회의를 거치고 나오게 되면 다시금 리니지가 되어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 경영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 돈은 잘 벌고 있는 것은 맞고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는 리니지는 정말 NC소프트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결국 미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성장에 대한 그림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NC소프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C소프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이 시장으로 하여금 보여주기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좀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덩치가 너무 커진 것이 단점이고요. 마찬가지로 NC소프트 같은 그런 어떤 경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장점은 뭐냐면은 이 크래프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의 게임도 여러 개의 어떤 프로듀싱을 여러 개에 뿌린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려서 이게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작 게임을, 콘솔 게임을 준비했었죠. 카리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갖다가 세계 최고의 유명한 프로듀서를 데리고 와서 만들어서 런칭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콘솔 게임하다가 하나둘씩 계속 트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 자체가 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계속 트라이 하고서 그중에 하나가 얻어 걸리면은 거기서 이제 크게 터지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앞으로 계속 어떤 새로운 게임을 시도를 하더라도 그것에서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터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좀 주가 측면에서 들이대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크래프톤의 장점은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콘솔 게임에서 좀 흥행의 조짐이 나오는 게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외 유통망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90%예요. 하지만 크래프톤 같은 그 반대로 해외 매출이 거의 80~90%이기 때문에 게임 하나만 잘 나와주긴다면 그 주가는 아무리 덩치가 크지만 바닥권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쪽이 좀 가려지죠? 그 안에서 탑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까요? 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가 충족이면 하나가 좀 모자라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위메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좀 특이하죠. 위믹스라는 어떤 그 코인을 가지고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정말 꾸준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리엠의 동시 접속자 수가 22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170여 개국에서 1월 30일 오픈했는데 정말 게임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가도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네요. 5만 원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 보통 한번 이제 게임주들 경우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보통 더블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10만 원까지 열어두자. 5만 3천 원 이하의 매수 권역 주셨습니다. 그룹주 다 잘 가는 가운데 조금은 안정적으로 확인이 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위메이드가 탑픽으로 제시됐습니다. 게임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김성훈 이사, 손유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